10년 뒤에 네. 아마 홍나영 씨는 언론에서 네. 매매 차익 뭐 얼마의 투자를 네. 잘한 그런 연예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홍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엔터테이너 분들이 꿈꾸는 부동산, 워너비와 부동산이 합쳐진 워너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엔터테이너 바로 개그 콘서트의 네. 아이디어 뱅크로 유명한 개그우먼입니다. 네. 바로 홍나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아이디어 뱅크답게 부동산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인터뷰 영상 보고 네. 오시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급식걸즈 뮤지컬을 하고 있고 급식걸즈 유튜브 출연을 하고 있는 개그우먼 홍나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홍나영 씨가 꿈꾸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그 일산 정발산역 쪽에 되게 디테일하네. 전원주택 그 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집을 하나 이제 매매를 하고 싶고요. 그거를 매매해서 이제 또 이제 건물을 또 갖고 싶은데 그 건물은 이제 원룸 건물 한 이제 그냥 한 동 있잖아요. 원룸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 임대. 네, 그것도 하나 갖고 싶고. 그러면 그걸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한 몇 층 정도에 몇 가구 뭐 이런 거. 한 밑에는 이제 주차장이 딱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4층 정도만 돼도 될 것 오, 같아요. 4층. 4층이고 한 층에는 그래도 한 6가구 정도는 있는. 아, 그럼 그런 어떤 약간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다 세를 주려고. 네. 오. 다세를 줄 생각이고 그리고 건물도 그냥 하나 갖고 싶은데 상가 건물. 상가. 네, 상가 건물은 사실 저는 막 그 노른자 땅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은 크게 없고 그냥 이제 좀 봤을 때 입지 봐가지고. 약간 지방이어도 네, 상관없어요. 지방이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 오고 갈 수 있는 뭐라 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수요가 많은? 네. 네, 그런 데면은 유동인구 많고. 네, 회사존이거나 아니면 뭐 학교존이거나 이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상가면 그거는 몇 층 정도? 상가는 상가도 그렇게 안 높아도 될 것 같아요. 한 3, 4층? 네, 3, 4층? 3, 4층으로 해서 그럼 다 그 상가를 층마다. 네,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1층에 뭐 제가 하고 싶은 카페를 뭐 그치. 해도 되고 막 그러고 싶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건물, 네. 그다음에 일산 쪽에 주택도 갖고 싶고. 네. 저 프리랜서인데 대출 되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부동산에 평상시에.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홍나영 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또 경매를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경매는 관심은 있는데 아직 대출이 잘 안 나올 것 같고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그리고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경매 시장도 굉장히 활발한 걸로 듣고 네.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경매 시장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경매 시장 어떻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매 시장 동향을 보면요. 네. 매물이 얼마큼 늘었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지표로도 볼 수가 있는데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매물이 지금 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가장 많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정도 이내 지금 최다예요. 뭐 약간 대단히 많이 이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쏟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세 사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임대를 제대로 못 넣는다든지 네. 뭐 그런 활용을 좀 잘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에 나오니까 그거를 또 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네네. 경매 시장이 활발한 거 아닐까요? 활발한데 네. 아쉽게도 지금 이제 낙찰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 경매 물건 대비해서 네. 이게 다 소화가 되면 되는데 유찰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홍나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시점인데 그냥 함부로 또 들어가서는 어려운 상황인 거겠네요. 아까 이제 대출 걱정 때문에 경매를 못 한다고 하는 거는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락 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네. 일반 대출보다 이제 더 많이 나와요. 아. 네, 왜냐하면 싸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보다 이제 낮게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내가 낙찰을 받은 금액의 약 한 80% 정도 그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네. 다른 이거를 그대로 이제 1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대출하면은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 가격의 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80%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경매 쪽이 네. 대출이 더 잘 나오는 네네. 상황이죠. 이금융 쪽이 대부분이 하지만 금리는 조금 높다 하더라도 대출 비율은 높아요. 그리고 홍나영 씨가 걱정하던 대출이 안 나올까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다만 경매를 좀 더 공부해서 한번 접근해보고 차근차근 네네. 접근해보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도 하고 싶지만 나중에 꿈은 사실 임대 사업자가 네.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게 가능한 상품인가요? 그럼요. 아, 그래요? 홍매영 씨가 말씀하신 그 6가구, 3층, 4층 이렇게 좀 숫자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실제 그거를 네. 세보고 조사를 하셨던 거예요.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이제, 형태를 다가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죠. 다가구는 19가구 이하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가구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씩 하면은 3개층이면은 18가구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위에 뭐 주인 세대 하나 딱 올리면은 4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4개층에 6개씩 다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오버가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19가구에 딱 맞는 그런 다가구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진짜 계산을 하고서 네. 6가구를 얘기했던 네, 거네요. 조사를 하셨던. 네. 아마도 뭐 지금 뭐 투자하려고 보고 계실 수도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금력이 그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알아야 뭐 나중에 투자를 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을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상 깊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예.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네. 다가구는 네. 안에 전체 건물은 1인 소유예요. 1인 소유. 예. 네. 그러니까 1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세대는 각 층별로 아니면은 호실별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해서 소유주가 다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 세대가 되는 거고, 네. 다 가구는 1인 소유다. 이렇게 되면 다세대 주택에 있는 세대를 갖고 네. 있으면 그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을 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런 개념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6가구씩 이렇게 4개층인데 그거를 세대별로 다 세대로 샀다 이래 되면은 그렇죠. 다주택자가 되는 그럼 거죠. 엄청난 세금 예.負担이 또 있고. 또 임대사업자로 돌리면 뭐 되긴 하지만 네. 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또 의무가 또 생기는 제가 봤을 것이고요. 때 우리 홍나영 씨가 좀 노려야 될 건 다가구 주택인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게 염두를 해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홍나영 씨가 또 다른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어요. 네. 바로 상가 건물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부동산 공부를 했다고 생각되는 게 네. 바로 뭐 서울권에 있는 번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네. 지방에서도 지방의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만한 네. 곳을 상가 건물을 임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되게 현실적인 지방부터 투자를 해야겠다는 현실적인 생각 네. 같은데 이제 좀 현실적인 박사님의 그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지방에 있는 상가 건물 시작하려면 네. 그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느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고 어느 지방이 또 좋을지 네. 박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좀 현실적인 조언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거시적이고 네. 또 지역마다 이제 상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시간 좀 됐지만은 이제 책을 썼을 때 네. 그때 제가 정리를 쫙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이런 건물들을 이제 되게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꼬마 빌딩에 그럼 꼬마 빌딩은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정도 되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치도 제가 내봤었는데 연면적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 뭐 3개층이면은 3개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게 네. 연면적이죠. 그렇죠. 네. 이 연면적이 전체 100평 정도 네. 제약 그다음에 100평에서 300평 이내 예, 이 사이를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300평이라도 꽤 큰 면적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는 규모를 투자하려면은 얼마가 필요하냐 그렇죠. 인 것인데 네. 자, 서울을 본다고 하면은 평당 연면적 평당 네. 예, 약 한 4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4천 네. 정도. 그러니까는 더 좀 저렴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비싼 데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아파트가 뭐 평당 1억 뭐 그렇죠. 시대가 됐으니까 네. 4천 정도를 본다고 하면은 100평에서 300평까지라고 했으니까 100평이면은 40억, 네. 300평이면은 120억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예, 이 정도가 이제 서울. 예,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평균. 되고 그렇다고 이제 40억 이하도 없느냐 네.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20억, 30억도 있습니다. 예, 근데 100평 이하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네. 예, 그런 건물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통계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네.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권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 정도라고 하면은 네. 서울의 한 70%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0억이면 예. 이제 21억 정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70%씩 이렇게 예. 계산을 하면은 나올 네. 것이고 네. 그다음에 광역시는 서울의 절반 정도. 또 네. 50%가. 물론 입지에 따라 서울급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겠죠. 예. 예. 근데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음. 서울의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시군으로 들어가면은 30% 정도. 와. 예. 그러니까는 내가 서울의 연면적 300평 정도 되는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그걸 팔고 시군으로 내려가면은 300평이 아니고 1000평 정도 되는 빌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적은 투자금으로 그렇죠. 꼬마 빌딩 예, 300평을 살 수 있고 3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음. 굉장히 그래서 저도 이 홍나영 씨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네. 투자자로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요구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렇죠. 구체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통계치하고 우리 연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렇다 보면 투자금이 얼만큼 들 것인가가 그렇죠.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다 돈을 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0억짜리 매물의 꼬마 빌딩이라고 예를 들면, 네. 예, 그러면 대출이 한 50% 정도라고 이제 봤을 때, 네. 그럼 내 돈이 10억이. 예, 10억이 들어가죠. 네. 근데 10억을 가지고 20억짜리 매물을 보고 살려고 이렇게 보면은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못 해요. 왜냐하면 네. 저 1층이 비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죠. 공실이 돼버리면은 네. 내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는 못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말해서 예비비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럼 예비비가 몇 프로나 필요할까?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네. 또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걸로 뭐 퀴즈도 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냥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전체 빌딩 매물 가격에 약 한 10% 정도가 예비비로 책정이 돼요. 2억 정도. 그렇죠. 20억이라면. 네, 그럼 2억이 어떤 금액이냐, 항목을 따져봤을 때, 네.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내가, 20억이 있는데, 20억짜리 매물을 보러 다니는 거는 또 안 맞잖아요. 욕심이 네. 있으니까 또, 좀 그렇죠. 큰 걸 보고 싶어 하고. 네. 그래서 2억이라는 게 10%가 왜 나냐면은, 1년 동안에 전체가 공실이 되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죠. 네네. 예, 그렇죠. 그 정도면은 충분하겠죠. 그 정도. 1년 동안에 전체가 공실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전체 임대료, 네. 예, 플러스 약간의 개보수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좀 뭐 깨끗하게 고친다든지 이런 거, 네. 예, 그런 비용 정도. 네. 그리고 뭐 제세 공과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세 공과금은 대부분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보증금하고 네. 예,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는 제세 공과금들은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그러면 10% 그러니까는 20억짜리 매물에 50%가 대출이 나오면은 내 돈은 예,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20억에서 50% 하고 예. 나머지 50%에서 플러스 10%니까 네. 예. 12억인가요? 그렇죠. 네. 60%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12억이 있어야지 네. 20억짜리 매물을 내가 안전한 투자 자금으로 그렇죠.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예비비였던 거예요. 네네. 그래야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홍나영 씨가 생각하는 이 워너비동산, 음. 박사님께서 우리 홍나영 씨의 워너비동산을 보고 마지막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홍나영 씨는 네. 지금 우리가 이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이제 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주택만 했다가, 네. 그 다음은 뭐 카페가 있는 주택. 지금 홍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왜냐면은 주택마저도 네. 수익형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상가, 네. 그것도 지금 현실성에 있도록 서울이 아닌 네. 지방에, 그렇죠. 지방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서울보다 지방이 이제 매매 차익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네. 지방도 요지로 간다고 하면은 매매 차익도 가져갈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투자 수익률은 네. 매매 차익하고 임대 수익률을 합친 투자 수익률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2개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투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품이에요. 네.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뒤에 네. 아마 홍나영 씨는 언론에서 네. 예, 매매 차익 뭐 얼마의 투자를 네. 잘한 그런 연예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그 꿈꾸는 게 현실로 되기를 저희도 한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워너비동산인 것 네, 같습니다. 홍나영 씨는 지금 필요한 거는 실패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좀 공부를 좀 하고 네. 투자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공부를 하고 또 투자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엔터 부동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홍나영 씨의 워너 부동산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